수도권 인사이트 신기원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자, 이제 지금 2월 중순이 넘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들은 지금 이제 등록금 내야 됩니다. 이게 뭐 한두 푼도 아니고요. 400만 원, 500만 원 하는 대학 등록금인데, 그래서 그런지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로 상당히 고통을 계속 받고 있다 그러죠. 네. 조사 결과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상당히 네. 좀 심각한 걸로 나왔는데 네. 먼저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서울에 있는 고려대 학생의 1인당 학자금 대출액이 학부와 대학원을 통틀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대학교육연구소 2013년도 기준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은 고려대가 485만 원, 이화여대, 성균관대, 서강대, 연세대, 경희대, 동국대가 모두 대학원과 그리고 대학교에 통틀어서 평균 대출액이 400만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 고려대 학부 학생 같은 경우에 고려대 학부와 대학원생들의 1인당 학기별 대출액은 485만 원이었습니다. 예. 대학원의 경우가 상당히 좀 심각한데 대학원의 경우는 900만 원, 거의 700만 원 가까운 오. 대출금이 있었고, 네. 학부생은 314만 원이었고, 그 뒤를 이어서 이화여대생이 1인당 한 학기 평균이 476만 원으로, 성균관대는 466만 원, 그리고 경희대가 419만 원으로 순위가 나왔습니다. 고려대는 2014년도 장학금 대출을 받을 학생이 1,305명에서 2012년도보다 34%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서강대 같은 경우에도 18%대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 대출액 같은 경우에는 25%대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네. 서울시내 사립 대학교에 있어서의 대출금 부담 요인이 상당히 좀 거세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0명 정도가 대출을 받는다는 대단한 숫자네요. 네. 그 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니까요. 이렇게 네. 1인당 학기별 학자금 대출액 상위 7개 대학들이 모두 사립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립대에 비해서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 국립대들의 상황도 역시나 심각한 건 마찬가지라고 하던데요. 네, 우선은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좀 싸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사립대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문제점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서울 뭐 국립대, 사립대 할 것 없이 대학생들의 대출액이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가게에서 집에서 등록금을 댈 만한 능력이 자꾸 안 됐기 된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네, 국립 맞습니다. 대학생들도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뭐 그런 네. 거네요. 네, 맞습니다. 2015년도 통계에 따르면은 2014년도 한 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서울대 학생 수는 1,000명이었는데 네. 전년 대비 42%의 급증세가 나왔습니다. 어. 또 한 가지 대출 금액도 151억 3,400만 원에 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2년 사이에 32%대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서울대의 한 학기 등록금은 인문대 그리고 사회대가 245만 원, 공대는 300만 원으로서 사립대보다 상당히 좀 등록금이 싼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서울 시내 모든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에 대한 빚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현실적인 문제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들한테 뭐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대출 받겠지만 네. 공포겠습니다. 공포. 그거 네. 어떻게 갚아야 될지 이자도 맞습니다. 있고요. 그럼 대출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현실이 어때요 지금? 네, 우선은 통계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릴 예, 텐데, 그러시죠. 네. 대학교연구소 정보국의 요청에 따라서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정부 학자금 대출 현황에 대한 부분이 남았는데, 네. 작년날 기준으로 해서 학자금 대출한 대학생 수는 누적으로 152만 명에 달았습니다. 누적 대출 금액은 10조 7천억 원이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3조 7천억 원이어서 봤을 때 최근에 몇 년 동안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한 3, 4년 안에 2, 3년 안에 이 대출하는 학생이라든가 그리고 대출금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험 리스크로 현재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 2010년과 2014년의 조사 결과를 비교를 했을 때도 거의 3배 정도가 지금 증가를 한 건데, 대출액이 상당히 크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 앞서 말씀해 주셨던 가계에서, 즉 가정에서 대학 등록금을 대지 못하는 사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의 본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네. 경기 불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상당히 좀 거세게 진행이 되면서 몇 년 동안 대기업을 비롯한 관련된 퇴직자들의 자녀들이 대학
들어가면서 등록금 혜택을 받지 못한 상황이 되었고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대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자녀 대학 등록금까지 약간 좀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네. 각 기관마다 약간은 긴축이 들어가면서 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사라진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 부모들의 은퇴 시기가 상당히 좀 빨라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대학 신입과 그리고 대학 재학생들의 부모 평균 나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55세 전후로 많이 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퇴직 나이가 45세 전후로 많이 당겨진 만큼 그만큼 대학 입시, 대학을 들어갈 때쯤에 부모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 것도 하나의 주요 원인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네. 또 한 가지 정부에 있어서 과거 학자금 대출 관련된 부분의 필요성이나 그다음에 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 관련된 부분에서 대출금이 많이 늘어났다는 지적들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한창 돈이 많이 들어갈 나이에 네. 아버지가 퇴직을 해버리는 네. 거군요. 그러니까 그 자녀인 대학생 어쩔 수 없이 은행에 대출액을 신청할 수밖에 없어 자꾸만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랑 이제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일단 대출은 받았어요. 네. 학생들이요. 근데 취직은 또 해야 되는데 취직은 잘 안 되고 연체자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연체자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좀 나타나고 있는 네.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인데 한 시민단체에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조금은 보내줬습니다. 학자금 대출금을 갚지 못해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받은 학생 졸업자 수는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6,552명이었습니다. 2009년 649명에 비해서 10배가 넘는 증가세를 기록을 하였고 네. 같은 기간 연체 금액도 36억 원에서 454억 원으로 12배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즉 5년 사이에 대출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갚지 못하는 경제 구조로 많이 전환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겠고 이 관련된 대출 연체가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은 초년생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불이익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좀 어려움이 현재 시점 많이 호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학자금 대출 연체자가 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채무 금액이 굉장히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 결국에 이 빚이 이 학생들의 졸업 후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네, 졸업 후에도 사실 이 빚을 갚지 못해서 허덕이는 학생 수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네. 2013년도 서울대를 졸업한 한 여학생의 그러한 모습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네. 재학 5년 동안 빌린 돈이 약 1,300만 원인데 학자금을 갚지 못해서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일을 하면서 제대로 된 학과 수업 및 공부를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어려움을 토론했습니다. 또 지난해 하반기에 지원했던 기업 10곳에 있어서 입사가 되지 못하면서 네.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으로 떨어졌고 네. 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사채까지도 쓰는 학생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자에 늪에 빠진다라는 사회적인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대학 졸업 이후에도 취업해서 대출금을 갖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참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요. 자기 꿈과 희망을 키워가면서 이 앞길을 그냥 꾸준하게 또 아주 돌파력을 갖고서 개척해 나가야 되는 20대 때 네. 이 대학교 때 진 빚을 갖고서 그냥 고통받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네.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졸업한 이후에 학자금을 갚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인생의 계획이 좀 많이 변화되는 그런 학생들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많은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전체적으로 경기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좀 큰 만큼 사실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어느 정도 대책들을 마련한다라고 한다면은 좀 좋은 취지의 그런 대책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각 대책들에 대한 움직임이 좀 갑자기 분주해지고 있고 네. 각 대학이라든가 그리고 학부모 그리고 나라 전체적인 각 주체별로서의 약간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어야지만이 이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좀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떤 대책들이 마련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나 대학 등록금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대학 등록금이 인하가 되면 가장 좋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학 등록금 인하는 어렵다는 것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학 등록금을 올리는 분위기는 많이 현재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과 그다음에 각 대학들의 재정적인 현실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대학 등록금은 동결만 되더라도 어느 정도 다행이다라는 분위기가 현재
형성이 되고 있고 학자금 대출 제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만약에 연체를 했을 경우에 좀 구제를 해줄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35세 미만 채무자의 개인 회생 시 변제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하는 특례 규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졸업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채무자가 파산 면책 결정을 했을 때 원리금 면책 조항을 좀 삽입하는 특별법 개정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등록금 인하 유도뿐만이 아니고 네. 신용 유의자, 즉 예전에 신용 불량자가 만약에 됐을 때 구제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완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를 통해서 만약에 신용 유의자가 된다 할지라도 취업에 불이익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조금은 마련돼야지만이 좀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은 각 업계 그리고 역시나 이해관계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적극적인 대책에 대한 강구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대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야기 이어가기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동에서 미상의 가루가 확인이 돼서 지금 출동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더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책이 말이죠. 네. 뭐 제일 중요한 대책은 등록금을 반값 등록금을 하든지 인하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실 그와 관련된 얘기는 뭐 10년 전, 20년 전에도 나왔던 뭐 선거 때마다 그 유명하신 분들이 다 하신다 그랬는데 진전이 안 되는 것 안 같아요.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의 재정 상황도 사실은 뭐 물론 서울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는 조금은 어느 정도 나은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에 지방대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러한 상황도 많기 때문에 네. 서울과 또 지방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다르게 등록금 정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역차별에 대한 문제점들도 제기가 될 수 있고 대학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여러 가지 좀 사회적인 기업으로서 변모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가장 큰 수익 구조가 이 등록금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수익성을 깎아내리기에는 아무래도 사립 대학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움이 사실상 많은 것이 현실이다라고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도록 제 생각에도 외국 네. 같은 경우 사립대가 등록금이 비싸니까요. 그러나 공립대하고 시립대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서울시립대학이 등록금이 굉장히 반액이 됐잖아요. 네. 그죠? 국립대학도 예를 들면 재정 지원을 한다든가 국고에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뭐 지금도 저렴하지만 더 등록금을 인하시킬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국립대에 있어서 지원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네. 만약에 지원액이 좀 커진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다른 쪽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각 부처마다 약간 좀 이해관계가 나올 그래요.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사립대를 다니는 학생들의 상대적인 박탈감도 문제가 될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네. 전체적인 좀 협의는 필요하다라고 뭐 말씀드리도록 장학제도도 하나의 방안이 되긴 될 텐데요. 네. 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뭐 미국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미국의 사립대 다니는 학생들도 고통이 많죠. 네. 그렇죠? 네. 우선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관련된 부분의 문제점들이 좀 심각하게 작용을 하고 네.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비탄감을 신청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조금 받아주는 그런 제도들이 현재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문제점들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서 신입생을 모집했던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들이 관련된 등록금을 환불해달라는 요청을 했을 때 환불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부분을 좀 악용하는 그런 사례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 이와 관련된 만약에 환불 제도가 있다라고 해서 환불을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환불 받은 사람은 좋겠지만은 만약에 전체적인 재정에 대한 악화가 나왔을 때 그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제대로 된 그러한 서비스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공부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그러한 대책들도 사실 근본적인 대책으로서의 효력은 아직까지는 좀 의문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자금 면책 제도를 국내에 도입을 했을 때 뭐 어떤 효과 같은 거는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건가요? 네, 우선은 뭐 아예 지금 실행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경기도에서 한 부분이 조금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고 있는데 경기도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 받은 사람들에게 이자 지원 대상으로서
대학생들에게 이자 지원을 해주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한 학기 신청자를 우선으로 지원하고 추가 경정 예산 등 예산을 확보해 지원 대상을 좀 더 확보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서울시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서울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원리금 관련된 부분은 좀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이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담 요인은 좀 줄일 수 있는 대책들은 현실적으로 조금은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확대가 오히려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얘기를 한 지가 꽤 된 것 같은데요. 네. 일자리 잡기도 힘들고 또 대학도 다니기도 들어가기도 힘든데 들어가서 또 대학교 등록금 내기도 힘들고 그 등록금을 또 이제 은행에서 빚으로 빌려서 또 나중에 갚기도 힘들고 네.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뭐 대학 교육이 신용 유의자를 양산해 내고 있는 현실이 참 참담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하루빨리 대책에 조금 집중을 해서 대책 마련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은 심기원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